안녕하세요. 암사람 코치 홍원표입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 강의를 좀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임직원 대상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대면 강의보다는 요즘 비대면 강의가 더 많은데요.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 50대 이후 60대부터 한 3, 40년 정도를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지킨다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때 사례로 드는 것이 제가 암투병 중에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제가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고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는, 전체 사이클 중에 제가 3분의 1만 받고 제 스스로 중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 면역력이 암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제 몸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실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우리 그 암을 겪지 않는 분들, 100살까지 좀 삶의 질을 관리하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실 분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좀 골라보시라. 그렇게 실천안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 두세 개 정도만 잘 골라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2008년 9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뒤부터 한 2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제 몸 관리를 했고요. 바로 제 몸이 암을 이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일지를 쓰고 기록을 하고 먹는 거, 제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을 했던 것들을 다 사실 일일이 나열을 하면 사실 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한 3분의 1 정도만 추려가지고 여기다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몸 습관을 180도 바꿔라. 제게 대장암이 왔던 이유는 분명히 뭔가 내 몸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내 몸에서 정상적인 제 몸의 세포가 뭔가 변이를 일으켜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게 만든 뭐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인들이 사실은 제 자신의 습관이었을 거고요. 그 습관을 제가 이렇게 몸 습관, 마음 습관으로 나눴습니다. 자, 몸 습관 중에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식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수면 습관? 그 다음에 운동을 별로 아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몸을 우리 차갑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보면 모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전과는, 암 진단 이전과는 완전히 바꿔서 달리 좀 해보자. 완전히 180도 바꿔보자. 이게 이제 제 스스로 암을 이기는 제 몸을 만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이죠. 이제 그냥 다 하나로 얘기한다면 스트레스를 걸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왜 오느냐 얘기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그 다음에 그 관계 맺는 방식,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주는 요소,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내 몸에 충격을 주는 어떤 그 제 성격, 제 내부, 외부 요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정반대로 뒤집느냐, 이게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던 것들을 보면 이미 제가 앞서 여러 차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일단 먹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먹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식사를 통해서 흡수해서 몸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멀고 험하니까. 왜냐?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영양분으로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오랜 기간 누적돼서 몸이 암에 취약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짧은 기간에 암에 강하도록 만들어지려면 내 몸에 집어넣는 것도 아주 농축된 영양소,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을 농축된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축된 제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죠. 특히 항암 성분이 많이 든 제품들을 골라서 먹는다. 그러나 이게 너무 10가지를 먹는다고 해서 10가지만큼 10개의 그 효과가 다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니까 내 몸에 맞고 비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들을 골라서 먹는다. 이게 이제 건강식품 먹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뭐 저기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먹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먹었고 단계별로 먹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앞서서 아마 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2번인가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 씻기는요, 이거 역시 제가 별도로 한 챕터로 제가 영상을 다뤘는데, 100번 씻기 이 하나로 우리의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요, 흡수 기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습관 바꾸기가 저한테도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통 식사 몇 분 만에 하시나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길어야 20분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최소한 40분, 1시간 정도를 하자. 그동안에 뭘 하냐? 오래오래 씹자. 우리 입안에서 음식을 집어넣고 나서 이게 입안에서 물이 될 때까지 씹자. 그러면 넘어갈 때부터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소화불량, 간 기능 전부 좋아집니다. 그리고 씹는 작용 자체가 우리 뇌를 자극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100번 씹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뭐 아마노 캠프들 가서 이분들한테 여쭤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기 스탑워치를 딱 정해놓고, 오케이, 내가 이 음식을 몇 분 동안에 먹겠다. 천천히 씻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입 떠서 넣고 씻고 또 넣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단짠 반찬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짠을 먹으면 맵고 짜고 하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 몸에 또 유익한 형태로 이제 음식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욕은 우리가 지금 체온이 올라가야, 암은 열에 약하다, 그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도 항암 치료를 받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아니면 그냥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든 암도 고열에 취약해진다. 그럼 우리 몸을 올리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운동이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여러분 많이 하시지만 고주파 온열 암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뜸을 뜬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족욕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족욕을 하게 되면 발목을 담그는 뜨거운 부분과 윗부분의 온도 차이에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온몸에 혈액이 잘 분비가 되고 노폐물이 빠지고 땀이 나고 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족욕을 하는데,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 절대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노폐물이 아주 개운하고 잠도 잘 오고 한 일석사조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걷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저는 태극권을 했습니다. 태극권 왜 여러분 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뭡니까 저기 인턴인가요?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그 공원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아마 파륜궁 뭐 법륜 뭐 중국의 그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태극권의 일환입니다. 태극권을 하게 된 심신 운동인데요. 태극권이 심신을 이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명상도 이제 뭐 그 부유고요. 잠을 푹 자야 되는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11시에. 그리고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숙면을 해야 된다. 그 숙면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소위 말하면 우리 몸에 나쁘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싹 정신적으로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 몸을 클리어하게 해준다. 그 동안에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숲을 걷는다는 건 뭐 너무나 뭐 제가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떤 사인을 보이는지 계속 읽어라. 그리고 매일매일 10번 이상 웃어라. 이게 제가 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실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아주 충분히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습관 180도 바꾸기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저의 경우는 제가 약간 완벽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를 5%도 못 미달하면 제 스스로 성에 안 차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또 내고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의 왕자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잘해야죠. 그리고 남한테 짜증을 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야, 다 가져와. 내가 다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안에 차곡차곡 스트레스를 배출하지 못하고 쌓았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랬던 거죠. 거기에 이제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오랜 기자 생활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었고요. 이걸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방법이 있었지만 저는 활용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 이게 심각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대부분 본인이 갖는 요인이 하나가 또 관계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은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심리 상담을 받든지 코칭을 받든지 아니면 심리학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요즘 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를 잘 맺는 법. 직장 상사와 직장의 후배, 그다음에 친구, 가족. 뭐 사실은 우리 지금 뭐 TV나 종편이나 여러 방송 또는 강의에서 이 사람 사이 관계 맺는 법에 대한 강의들은 너무나 많고요. 그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되게 많을 겁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받더라도 빨리 풀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이나 뭐 태극권이나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고요. 웃음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건 이제 또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또 본인에 맞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제 앞에서 했었던 그 유튜브들을 한번 종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 사진 두 개는 하나는 제가 수술 2년차 때 제 체중이 60kg 때 아주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몸이 너무나 상쾌하고 아주 건강해졌다고 느꼈던 시점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찍었던 겁니다. 제 이 유튜브 여러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암 경험 이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어 되치기를 한번 해봅시다. 회복 탄력성이 춤추게 하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